네, 올해 하반기 해양경찰 경위 공채 경찰 간부 시험이죠. 네, 풀어보겠습니다. 형법 40문제, 형사소송법 40문제입니다. 순경은 형사법이라고 해가지고 형법이랑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20문제인데 경위는 개별적으로 40문제씩이니까 총 80문제니까 4배가 차이 나네요. 희한합니다 좀. 자, 1번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죄형법정주의. 네. 형법 총론 맨 앞에 나오는 저기 총론 부분이죠. 내란 선동죄. 뭐 1번 지문 보기 지문부터 심상치 않네요. 네. 이게 잘 공부하지 않는 부분이죠. 네. 경찰 되실 분들은 더군다나 경찰 간부 뽑는 시험이니까 뭐 저기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저기 분야에서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 죄는 아닙니다. 구성요건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네, 헌법 내용 나오네요.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뭐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뭐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네, 제가 일하면서 이런 거를 상담할 일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어쨌든 맞을 것 같아요. 뭐 읽어볼게요. 명확성의 원칙, 이거는 중요한 거죠. 형법 총론에서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 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항상 그 구체적, 개별적, 직접적으로 네, 그런 논리가 많이 적용이 되죠. 이것도 네, 동일한 정도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건 아니다. 이거 법 판례에서 많이 보는 저기죠. 꼭 명확성의 원칙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맞을 겁니다. 네. 얘는 한 60% 정도 면 얘는 거의 80% 이상? 얘는 맞는 지문일 거예요. 3번 가정폭력의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임으로 여기까지 맞아요. 형벌부수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네,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네, 옳지 않은 거 3번이 틀렸습니다. 네, 3번 틀렸어요. 여기까지 읽고 그냥 넘어가면 되죠. 답은 쉬웠네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정오를 잘 못 가렸더라도 3번 보면 바로 이게 틀렸다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어야죠. 그 다음 밑에 노역장 유치 실질이 박탈한 것으로서 유사한 형벌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법 불속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것도 맞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답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 이게 맞다는 거를 다 알게 됐지만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죠. 하여튼 사회봉사명령은 보완 처분이긴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여가 시간 뺏고 어쨌든 강제적으로 저기 신체를 구속해가지고 강제로 뭐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봉사 뭐 어디 경로당 노인정 뭐 어디 공공 어디 뭐 시설 가가지고 이렇게 시간 때우고 오는 거니까 네, 봉사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네, 깜빵에 있지 않을 뿐이지 똑같다. 그래서 불속의 원칙 적용돼야 된다고 했었던 판례 있죠. 이거는 당연히 다 알아둬야 되는 판례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좀 약간 생소하고 조금 뭐 그럴 수 있어도 근데 이건 뭐 개인의 공부 상태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을 거고요. 네. 이게 1번이 왜 나왔나, 내란 선동죄가 왜 나왔나 이러고 봤더니 최신 판례가 있었어요. 2024년도 9월달 판례에 뭐 이게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이런 법이 있었는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테러 단체에서 가입 선동으로 인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뭔 사연인가 봤더니 누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뭐 IS를 찬동하는 IS도 되게 나온지 지금 언론에서 나온지 되게 한참 전이죠.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예전에 뭐 IS 뭐 이렇게 막 뉴스에 한창 나올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한참 전인 것 같던데 그때 일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 IS를 찬동하는 무슨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이런 테러 방지법 위반이다 뭔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재판대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내가 IS를 찬성하든 내가 뭐 김일성을 찬양하든 내 맘 아니냐. 뭐 이제 이럴 수 있겠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국가보안법이나 뭐 김일성을 찬양하면 안 되죠.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꼭 북한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중동 국가도 있고 전 세계 여러 그 나라인데 그 중에 이제 테러 단체 뭐 국제 외교에 관한 거니까 제 전문 분야는 아니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페이스북에다가 IS를 찬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형 법존주의의 기본 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 판결 요지 이 판례가 되게 굉장히 긴데 내용이 사실관계도 길고 근데 그 중에 하여튼 판결 요지 중에 이 부분을 이렇게 따왔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이고 여기 내란 선동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전원합의체 판결 링크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도 전원합의체다 보니까 내용이 되게 길어요. 어쨌든 경찰 뭐 저는 이 내란 선동죄에 대해서 자세히 뭐 상담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공부를 안 한다 치더라도 이 지금 이거 해양경찰 이거 간부 뽑는 경위 공채 뽑는 시험이니까 경찰 간부 되실 분들은 경찰의 중추적 그 요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국가경찰 공무원이니까 내란 선동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원 합의체 판결 이거는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란 선동죄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튼 최신 판례가 있어가지고 지문이 구성되었다.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고 최신 판례가 있으니까 나올만 하죠. 그래서 재형 법정주의라는 테마에 이렇게 엮어가지고 냈네요. 그 다음에 2번 명확성의 원칙. 이거는 뭐 그냥 뭐 최신 판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총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죄형 법정주의를 모르면 말이 안 되듯이 적법 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원칙을 모르면 말이 안 되듯이 명확성의 원칙.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죠. 이거는 뭐 판례가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눈에 띄는 거 하나 갖고 왔어요. 2018년도 판례 있고 위헌심판 제청했던 사안이네요.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판례 요지, 판례 그 대법원 판결 내용 중에 그냥 중간에 뚝 띄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3번 정답 판례 3번 2008년도 대법원 판례.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판례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벌의 성격을 가지는 건 맞다. 형식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형법 이렇게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여기 나오죠. 여가시간 박탈, 의무적 노동 부과. 이거는 2차 시험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준비를 했던 문구입니다. 이 사회봉사 명령에 대해서 만약에 나오면은 이게 보안처벌의 성격을 갖는 건 맞아.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한다. 이런 근거들을 대법원이 왜 이거를 이 보안처벌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법 불속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 실질적으로는 신체 자유를 제한한다. 왜 실질적으로 신체를 자유를 제한하는데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한다. 이렇게 순차적인 구조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2차 답안에 준비해서 쓰기 딱 좋기 때문에 이런 걸 준비를 했었는데 영순위 1순위 논점은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객관식에서는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이미 수도 없이 기출된 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 고르는 건 쉬웠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법을 행위시법상 이걸 적용해서 100시간을 했어야지 이거를 지금 신법을 적용해가지고 200시간으로 올리면 그러니까 지금 법률로 재판시법으로 하면은 200시간으로 올라갔나봐요, 상한이. 그래서 재판시법을 적용해서 200시간을 적용을 했던 거예요. 왜? 이거 사회봉사 명령은 보안처벌의 성격을 가지는 거니까 형법 불소급의 원칙을 따를 필요가 없으니까 그 행위시법이 아니라 현재 재판시법인 상한 200시간으로 올린 그걸 적용을 했던 건데 원심은 그렇게 했는데 대법원은 야 이거 신법 적용하면 안 돼. 왜?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하는 거야. 이건 사회봉사 명령은 보안처벌의 성격을 갖는 건데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저기와 다름없잖아. 그러니까 형법불속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재판시법은 200시간 적용하지 말고 행위시법에 그때 상한이었던 100시간 요걸 상한으로 해서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고 너무너무 빈출 판례고 그 다음에 4번 노역장 유치. 이거는 조금 노역장 유치 뭐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는 파트가 아니어가지고 노역장 유치는 이것도 2018년도 판례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헌법에서 그 위헌 판단을 받아가지고 저기 했던 사안이었는데 노역장 유치는 그 실질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사회봉사 명령과 지금 똑같죠. 결을 같이 해가지고 지금 하나씩 낸 거예요. 이걸 답으로 이거를 정답 지문으로 틀리게 바꿔서 낸 거고 노역장 유치도 사회봉사 명령과 마찬가지로 그 실질이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벌 불소급 원칙에 적용이 대상이 된다. 사회봉사 명령도 형벌 불소급 원칙에 적용이 되고요. 노역장 유치도 형벌 불소급 원칙에 적용이 된다. 얘는 적용이 안 된다고 고쳐가지고 틀린 지문이 된 거고 둘 다 적용이 된다. 둘 다 실질적으로 신체 자유를 구속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어거지로 뭘 시키는 거니까 자유를 박탈하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중간에 판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뚝 띄어다가 갖고 왔네요.